뉴욕 한인회가 온라인으로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한인회 간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주 1심 법원이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의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에 대해 위헌적 조치라고 판결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인 오미크론이 플라스틱이나 피부에서 다른 변이보다 오래 생존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1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서류 접수가 24일 시작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전염력이 강한 변이와 실내 활동으로 인해 코비드-19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백신과 부스터샷을 접종하세요. 증상이 있거나 여행 또는 모임 참석 시 코비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를 받으세요.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마스크를 쓰세요. 몸이 좋지 않은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NYC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백신 접종소는 nyc.gov/covid 백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역력 필수 시대. 기능성을 나라에서 인정받고 122년 역사가 증명한 6년근 홍삼의 면역력이 당신의 면역력이 될 수 있도록 기능성을 인정받은 면역력의 힘, 정관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온라인으로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한인회 간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는 찰스윤 회장과 김영환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 줌을 통해 제37대 3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회의록 검토와 회관 논의, 재정 보고 등이 논의됐습니다. 회관 논의로는 한인회 건물 3층에서 장기간 렌트비를 내지 않고 있는 세입자들과의 소송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찰스윤 회장은 동포사회의 자산인 회관 운영은 뉴욕 한인회의 임무라며 회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소송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관 자치발전위원회 발족 제안에 따라 향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외에도 한인회 기금 모금의 주요 행사인 62주년 뉴욕 한인회 밤 및 119주년 미주 한인회 날 행사는 다음 달 24일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올해의 한인상 수상자로 권일현 H마트 회장이 선정됐으며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작가 미셸 자우너가 차세대 문화상을 받습니다. 더불어 오는 29일 예정인 설 명절 맞이 사랑의 나눔 행사는 뉴욕 한인회 중심으로 직능단체 여러 곳이 참여할 예정이며 1000가정을 대상으로 나눔 행사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1심 법원이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의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에 대해 위헌적 조치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욕주 나소 카운티 지방법원은 24일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가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며 뉴욕주 의회 승인을 받지 않는 이 조치는 위헌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뉴욕주 모든 주민이 코로나19의 시대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마스크가 코로나19 방어에 효과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특정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실내 마스크 의무화는 주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강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의회의 정상적 입법 과정을 거쳐 법제화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호컬 주지사는 대중이 이용하는 모든 실내 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1,000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었습니다. 법원의 위헌 판결로 뉴욕 주정부의 이 조치는 당분간 중단되며 호컬 주지사는 법원 판결에 불복, 2심 법원에 항소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인 오미크론이 플라스틱이나 피부에서 다른 변이보다 오래 생존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24일 보도한 논문 내용에 따르면 플라스틱 표면에서 오미크론이 생존할 수 있는 평균 시간은 193.5시간에 달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56.0시간, 알파 변이 191.3시간, 베타 156.6시간, 감마 59.3시간, 델타 114.0시간에 비해 가장 길었습니다. 시신의 피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8.6시간, 알파는 19.6시간, 베타 19.1시간, 감마 11.0시간, 델타는 16.8시간 생존할 수 있었지만 오미크론은 21.1시간을 버틸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미크론의 외부 환경에 대한 안정성은 전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며 델타 변이를 대체하는 우세종이 돼 빠르게 퍼질 수 있게 한 특성이라고 연구팀은 분석했습니다. 피부에 있는 모든 변이는 알코올 성분 손 세정제에 15초 노출되면 활동성이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바대로 손 세정제 사용 등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1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서류 접수가 24일 시작됐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어제부터 2021년도 개인소득세 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했으며 오는 4월 18일까지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세금 환급 업무가 일부 적체돼 있는 것을 감안 3차 현금 지원과 부양자녀 현금 지급에 대해 정확히 기재해야 빠르게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올해 1억 6,910만 명이 세금 보고를 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 중 90% 이상이 온라인으로 세금 보고서를 접수시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세금 환급을 받는 납세자는 1억 2,984만 명으로 전년보다 3.3% 늘어나며 환급 액수도 지난해보다 10% 정도 증가함에 따라 환급에 걸리는 시간은 다소 길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학 입시에서 아시안계 등을 위해 적용되어 소수계 배려 정책이 연방대법원 심판대에 오르게 됨에 따라서 아시안 등 소수계의 삶이 근본적으로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공정한 입학을 바라는 학생들이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수계 배려 정책 폐기 요구 소송을 심리 대상으로 채택했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각 대학이 소수계 배려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아시안보다 성적이 훨씬 낮은 흑인과 히스패닉이 대학에 합격하고 아시안은 불합격하는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14년 두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으며 지난 2003년에도 미시건대 로스쿨과 학부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었습니다. 하지만 소수계 배려 정책은 입시뿐 아니라 연방정부 발주 계약 등 사회 전 분야에 적용된 정책이기 때문에 만약 소수계 배려 정책이 폐기된다면 설사 대학 입시에서 아시안계가 유리해진다 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대학 입시만이 아니라 아시안 전체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밥상을 얻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법의 심판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이자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맞을 경우 접종 후 4개월간 오미크론 변이에 강력한 보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텍사스대 의대와 파이자 공동연구에 따르면 파이자 부스터샷은 시간이 지나면서 항체 수준이 다소 줄어들지만 접종 4개월 시점에서도 오미크론의 높은 방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파이자 백신을 2차까지 맞았다면 오미크론 변이를 충분히 방어하지 못해도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3일 기준 뉴욕주 확진율은 8.5%로 하루 전보다 0.7%포인트 올라갔고 뉴욕시는 6.6%로 0.8%포인트, 롱아일랜드도 10.1%로 0.7% 각각 상승했습니다. 한편 연방식품의약국은 항체 치료제로 사용 중인 리제네론과 릴리가 오미크론 변이에 거의 효과가 없다며 어제부로 긴급 사용 승인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번 주말 돌풍과 함께 3에서 5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돌풍과 함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며 3에서 5인치의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또 최고 기온은 20도 중후반을 기록하고 시속 20에서 30마일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예측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나 눈과 강풍뿐만 아니라 해안가 홍수도 발생 가능할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저지 대부분 지역은 위험성이 낮은 반면 뉴욕시와 북쪽과 남쪽 지역은 폭풍의 영향이 더 거셀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25일 기온은 43도까지 올라갔지만 밤새 10도대로 떨어지며 매서운 추위를 보일 전망입니다. 2월은 다소 따뜻한 날씨로 시작돼 30도 중반, 그 이후에는 40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나 더 많은 추위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위원회가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짧고 간결한 디지털 방식의 SAT를 개발해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에서 취소되고 있는 SAT 시험 방식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오늘 대학위원회는 SAT 시험이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간결한 디지털 형식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응시자는 자신의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지만 집이 아닌 모니터링되고 있는 시험장이나 학교에서 시험을 쳐야 합니다. 이 같은 변경은 내년에 국제적으로 2024년에는 미국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시험 기간도 1시간 단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 시험이 부유한 백인 지원자에게 유리하고 소수민족과 저소득 학생들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점수를 지원서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약 150만 명이 SAT를 한 번 이상 응시했으며 이는 전년도에 220만 명에서 감소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추가 근무 수당 지급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지난해 MTA 초과 근무 수당 지급액이 11억 6,400만 달러로 2020년에 11억 3,700만 달러보다 3%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초과 근무 수당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거나 유사 증상을 보인 직원이 늘어난 데다 전철이나 버스에 대한 방역 업무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MTA 초과 근무 수당 지급액이 증가한 것은 근무 시간 조작이 적발된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MTA 각 부서 중 경찰의 초과 근무수당 지급액이 3,330만 달러로 전년에 2,750만 달러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MTA 측은 2019년 이후 직원들의 근무 시간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해 초과 근무수당은 모두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이 이용자들을 속여가며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24일 주 정부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워싱턴 DC, 텍사스, 인디애나 등 3개 주의 검찰총장은 이날 각각 지역 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칼 러신 워싱턴 DC 검찰총장은 소장에서 구글은 2014년에서 2019년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이나 웹브라우저의 위치 정보 이력 설정에서 위치 정보 수집을 꺼놓으면 방문한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한 다음 실제로는 검색 엔진이나 지도 애플리케이션, 와이파이, 블루투스에서 나온 정보를 이용해 위치 정보를 추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신 검찰총장은 실제로는 이용자들이 선택한 설정과 관계없이 구글 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구글이 그들의 위치 정보를 수집, 저장,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구글은 소송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구글 대변인은 검찰총장들이 구글 설정과 관련해 부정확하고 오래돼 구식이 된 주장을 기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구글은 항상 자사 제품에 사생활 보호 기능을 집어넣었고 위치 데이터와 관련해 확실한 통제권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구글은 자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유사시 미군 8,500명을 파병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SBS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미 백악관은 나토가 다음 달 초 실시하는 해상훈련에 미국 항공모함 해리 트루먼호가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at a U.S. carrier strike group has gone under NATO command. And this exercise will help demonstrate the unity, capability, and strength of the transatlantic alliance.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될 경우 미군 8,500명을 동유럽에 파병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군사적인 대응과 별도로 강력한 경제 제재도 준비 중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바이든 정부가 중국 기업 화웨이에 적용한 것과 유사한 방식의 대러시아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이용해 만든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건데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가 여기에 해당되는 만큼 파급력이 큰 제재입니다. 나토는 동유럽 주둔 나토군에 군함과 전투기를 추가 배치하며 전력 강화에 나섰고 러시아는 즉각 발트해 함대 훈련 기동으로 맞대응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미국이 러시아에 거듭된 반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란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미국과 나토의 긴장 고조 행위를 저하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선수촌에는 각국 선발대가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가 선수단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등 방역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SBS 송욱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열릴 국가체육장 위로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형형색 색의 의상을 입은 개막식 공연 출연진들도 막바지 예행 연습에 한창입니다. 就可以感受到全国人民的一个连结，而且通过这一次表演，也能激起了我的爱国情怀。 모레 정식 개장을 앞둔 선수촌은 손님 맞이를 시작했습니다. 베이징과 장저코, 옌칭 등 세 곳의 선수촌엔 중국과 미국, 영국 등의 선발대가 입촌했습니다. 올림픽 기간 전 세계 15,000명의 방송과 취재 인력이 이용할 메인 미디어 센터도 24시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제 입국한 올림픽 관계자 500여 명 가운데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1명이 선수단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선수단 확진 사례인데 국적과 함께 선수인지 선수단 관계자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중국에 입국한 올림픽 관계자 3,000여 명 가운데 모두 78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43명은 공항검사에서 35명은 외부와 접촉을 엄격히 차단하는 별도의 방역 구간인 폐쇄루프 내에서 발견됐습니다. 최근 40여 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한 베이징시는 펑타이구 주민 200만 명에 대해 PCR 검사를 한 데 이어 기침약과 해열제 등을 처방받은 사람은 72시간 내에 검사를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31세 한인 남성 김모 씨가 지난 23일 낮 12시쯤 텍사스주 오스틴의 한 주차장에서 남성 2명을 권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연방이민법원에 적체돼 있는 추방재판이 무려 16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유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과 수감을 반복했던 쉘든 실버 전 뉴욕주 하원의장이 24일 연방교도소에서 77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연방수사국 FBI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국무부가 24일 러시아 여행 금지령을 발동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마이크가 꺼진 것으로 생각하고 팍스뉴스 기자의 질문에 욕설을 내뱉었다가 이 장면이 온라인에 그대로 공개됐습니다. 자신이 몰던 경비행기 추락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 유튜브에 올렸던 올림픽 국가대표 출신의 유튜버가 인기를 끌기 위해 고의로 추락 사고를 일으켰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0시쯤 퀸즈 아스토리아 29가 인근에서 자동차 바퀴를 교체하던 18세 남성이 SUV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금융 전문 사이트 뱅클레이트.com 조사 결과 응답자의 44%가 $1,000가 당장 필요한 비상 상황에서 필요한 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답변, 지난해 39%보다 5%포인트 증가하며 가계 사정이 2015년 이후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8도, 밤 최저 기온은 1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0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5분입니다. 이상으로 1월 25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